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첫 경선지인 충청에서 88%가 넘는 득표율로 초반 기세를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첫 토론에 나선 A조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예비 후보가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 맞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남쪽에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포근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형 구조물에 이어서 철제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가운데 한중 외교당국은 조만간 국장급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첫 무대인 충청권 경선 투표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초반 기세를 잡았는데요. 김동연 예비 후보는 충청의 아들임을, 김경수 예비 후보는 지역주의 국복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첫 소식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 첫 번째 지역인 충청권 당심은 이재명 예비 후보에게 모아졌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표심을 잡은 겁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2위를 차지한 김동연 후보, 3위 김경수 후보도 각각 충청의 아들, 민주당 험지 출신을 극복한 점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불공정 속에서 몸부림쳐왔던 저 김동연이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이 되면 바로 기득권부터 깨겠습니다. 저는 영남 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저 김경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김동연 후보가 7.54%, 김경수 후보가 4.31% 득표에 그치며 두 자릿수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내일 울산에서 두 번째 영남권 순회 경선을 벌이는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다음 득표율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충청권 경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첫 TV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쓸 것이냐를 두고 김경수, 김동연 두 예비 후보는 이재명 예비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증세나 개헌 문제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대통령실 위치에 대해 선거 전 준비 시간이 없어 현 용산 건물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자 다른 두 후보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는 보안 문제로 하루도 용산에 갈 수 없다고 했고, 김동연 예비 후보는 당선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직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세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제가 어려워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건 옳지 않으니 재정이나 조세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경수 후보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 재정이나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함께 연대하며 합의한 게 개헌이었다며 왜 지키지 않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해 약속을 못 지켰다며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태훈 기자와 오늘 있었던 민주당 경선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경선에서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1극 체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신이 유일한 충청의 아들임을 어필한 김동연 후보,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후보 모두 중원 경쟁에 힘을 쏟아왔었는데요. 이른바 어대명 구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있었던 전당대회 충청권 경선에서 89%를 득표한 바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득표율을 획득하며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네. 큰 차이를 보인 나머지 후보들은 담담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김경수 후보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고, 김동연 후보 역시 좋은 약이 됐다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지만 별다른 타격은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결과 이 충청권에서도 권리당원 투표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국민경선제를 요구해왔던 비명계 반발을 무릅쓰고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의 경선 룰이 확정됐었죠. 네. 이번 결과는 충청권에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데요. 내일인 20일은 영남권, 26일 호남권, 마지막 27일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50%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모두 합친 최종 결과는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발표됩니다. 나머지 지역 당원 투표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면 국민 여론조사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야말로 이재명 예비 후보의 독주 체제인데 사실 이 후보로서는 이 경선 승리가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 3월 가장 큰 리스크로 점쳐졌던 공직선거법 선고에서 무죄가 난 뒤 네.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는 그야말로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 측 대권 주자들의 집중 공세에도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연일 대권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힙니다. 네. 캠프 관계자는 당장은 경선에 겸허히 임하며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친명계 한 의원도 MBN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기엔 오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득표율이야 다다익선이겠지만 본선에서 몇 퍼센트를 얻겠다 이것보다는 집권 뒤 야당과 화합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첫 경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8명의 예비 후보를 두 조로 나눠 4명의 주자가 먼저 나선 건데요. 안철수 예비 후보는 탄핵에 대해 사과했냐며 김문수 예비 후보를 공격했는데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A조에 속한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4명의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회는 MBTI 자기소개로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탄핵을 두고선 후보들 간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양향자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었고 유정복 후보는 본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과 완전 100%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면은 저는 백전백승이다. 안 후보는 전문 분야인 AI를 내세워 김 후보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저도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민주당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반역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 문재인의 운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기 것이 아닌 걸 갖다 빼쳐다하는, 일하지 않으면서 빼쳐다 쓰는 이런 정치꾼들이 몰아내야 됩니다. 내일 나머지 4후보가 비조 토론회에서 맞붙는 가운데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은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정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줄곧 보수층 지지율 1위를 기록하던 김문수 예비후보의 지지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차출론 속 친윤그룹 내부의 지지가 나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홍준표 예비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의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과 홍준표 예비후보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예비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가 한 권한대행으로 일부 향했다는 분석 속에 한 권한대행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한다는 시나리오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의 반사 이익은 홍준표 예비후보가 받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 속에 홍 후보는 탄핵은 지나간 일이라며 찬탄파를 비롯해 중도 보수 지지층까지 노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을 초래했으니까 큰 책임이 있죠. 지금은 조금 바라보는 게 틀리죠. 이제는 전부 힘을 합쳐서.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여부와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보수층 내 지지율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톡톡 국회팀 이지율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라방 시대, 라이브 방송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면서 SNS를 활용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유튜브 쇼츠에 이어서 이제는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일상을 공유하며 친근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깎읍시다. 또 깎자. 괜찮아. 조금만 더 깎자. 고고고고. 너도 깎을 거야? 네, 고양이 발톱을 깎아주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인데 사실 SNS 활용 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 소통이 정치인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겁니까? 네, 기존에 많이 활용된 온라인 콘텐츠는 주로 편집돼서 공개가 되었죠. 네.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지지자들과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오래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ENTJ, 누구 MBTI인가요, 이게? 네, 지금 앞선 리포트에서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첫 경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후보 4명 중에서 무려 3명의 MBTI가 같았습니다. 네. 저의 MBTI는 ENTJ입니다. ENTJ는 타고난 리더입니다. 저도 ENTJ입니다. 저도 NTJ 대담한 통솔자인데요. 네,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예비 후보까지 모두 ENTJ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 유형이 좀 비슷한가 봐요? 네, 이 ENTJ는 통솔자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의지가 강력한 지도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MBTI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특정 유형으로 규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BGM 대결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 상황인가 봐요? 네, 오늘 민주당 합동연설의 입장곡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하나이글스 응원가도 들린 것 같은데요. 네, 하나이글스 점퍼를 입고 등장한 김동연 후보의 입장곡이었습니다. 네. 김 후보는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이글스가 올해 반드시 가을 야구를 할 거란 믿음으로 입장곡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민심을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의미가 있었나요? 네, 김경수 후보는 영화 로키 OST를 편곡했는데 영화 내용처럼 포기하지 않는 힘찬 걸음을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털파기 작곡한 어센딩을 입장곡으로 골랐는데 위기의 절벽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정광훈 목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8명을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자유통일당으로 모시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네, 윤석열 신당 창당 등 요새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신당도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전 목사의 발언 동안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지율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바람이 정말 무섭게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은 살랑이는 바람에 봄꽃 축제가 진행됐다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만 내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봄날을 보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도 잠시, 이른 더위를 식히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양은 20mm 안팎으로 많지 않았지만 함께 찾아온 돌풍이 거칠었습니다. 자칫 우산이 날리거나 뒤집힐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애기가 좀 다칠까 봐 애기 팔을 꽉 붙잡고 걸어왔던 것 같아요. 서울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강풍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먹구름에 뒤덮인 중부지방과 달리 남쪽에선 화사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길었던 겨울에 보상이나 해주려는 듯 활짝 핀 봄꽃들이 절정의 자태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낮에 날씨 괜찮다고 해서 저희 나왔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즐기고 있습니다. 따사했던 남부 도시들은 20도 중반까지 올랐지만 강풍이 몰아친 중부에선 기온이 10도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표정을 지은 오늘과 달리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선관이라고 적힌 물체와 붉은 천을 파묻은 수상한 일당이 있습니다. 총 5명이고 전부 외국인인 것으로 특정되는데 이들 모두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한 여성이 건물 현관으로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바닥에 놓고 발로 강하게 밟습니다. 곧이어 두 남녀가 나타나 주위를 살핀 뒤 화단으로 다가가 붉은 물체를 파묻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15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뭐 또 이상한 것들이 왔나 하고 나가보죠. 여기가 워낙 시끄러우니까 나도 어디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부정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흰색 플라스틱 물체와 빅토리가 적힌 붉은 천을 화단에 파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이 붉은 천을 파묻은 곳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지름 약 10cm의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발견해 찾아온 선관위 직원에게 주변을 둘러봤을 뿐이라며 둘러댔지만 상황을 파악한 직원이 이들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결과 5명 모두 외국인이었고 이미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 파악과 출석 요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수원시의 선거연수원에서도 여성 2명이 전단 20여 장을 몰래 붙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전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으며 경찰은 30대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범행이 잇따라 벌어진 선관위 관악청사와 선거연수원은 모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곳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잘못 없는 이민자를 추방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로 추방된 이민자를 만난 야당 의원을 향해서 바보이고 관종이라고 조롱하듯이 비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지난달 10일 강제 추방돼 모국의 테러범 수용센터로 보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범죄 집단과 연관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알고 보니 법원에서 보호 지위를 얻은 합법 체류자였습니다. An administrative error that has resulted in him being abducted off the streets of Maryland and put into prison in El Salvador.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지원하라는 연방 대법원 지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살바도르에 가서 가르시아를 만난 야당 상원 의원에 대해 바보처럼 보였다며 관종이라고 조롱했습니다. No, look, he's a fake. I know him. I know them all. They're all fake. And they have no interest in that prisoner. That prisoner's record is unbelievably bad.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과 맞물려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예고 없이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 달 만에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한 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국인 교수도 갑작스런 비자 취소로 학기 도중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Revoked, and so it's a very stressful time for students, especially international students. 체류 자격을 잃은 유학생들이 출소송에 나서는 등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서 쫓아낼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라는데 반기를 든 파월 의장이 눈밖에 난 모습인데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Prices are coming down, not going up. For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백악관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들었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 해임을 위해 몇 달간 사적으로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전해졌습니다.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파월 의장을 지난 2018년에 임명해놓고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기 전 경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의장을 해임해도 되는지는 법에 정해지지 않았고 선례도 없습니다. 연준은 예상보다 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re thinking now really before the tariffs have their effects as how they might affect the economy.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파월의 해임이 불확실성을 키워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산자원을 함께 관리하는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면서 만들더니 이제는 헬기장까지 갖춘 대형 철제 구조물을 추가로 만든 겁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서해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속내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양식장 선란입니다. 지름 70m에 무게 1,400톤으로 한 번에 연어 30만 마리를 기를 수 있는 크기로 지난 2018년에 1호기, 지난해 2호기가 설치됐습니다.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해양조사선을 보냈고 중국이 이를 막았다는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국내 반중 정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방치할 경우 서해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 양식장 근처에 고정식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추가로 뒤늦게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가로 100m, 높이 50m의 대형 구조물은 헬리콥터 이착륙도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모두 한중 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배타적 경제구역이 겹치는 곳으로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중국은 그간 해당 구조물이 순수한 어업용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를 번번이 막아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해양 관측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검증을 하자라고 같은 것인데 그쪽에서 막았잖아요. 한중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장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저희 MBN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천 영종도에서 선셋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다소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000명의 시민들은 자신만의 레이스를 문제없이 펼쳤고요. 지금은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승환 기자, 먼저 마라톤 경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후 4시 20km 하프 코스를 선두로 시작된 마라톤은 2시간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도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럼 오늘 10km 부문 참가자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쪽이 괜찮아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뛴 게 이번이 처음인데 여자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같이 잘 뛰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내 마라톤 대회에선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3km 코스가 마련됐는데요. 일찌감치 참가 신청을 한 9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렸습니다. 영종도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바다를 보고 달릴 수 있어 마라토너들에겐 꼭 한번 뛰어보고 싶은 곳이었는데요. 탁 트인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많은 시민들이 레이스를 즐겼습니다. 네, 레이스는 잘 끝난 것 같고 지금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군요. 네, 이번 영종도 선셋 마라톤은 오후 늦게 시작됐는데요. 보통 마라톤 대회 하면 뛰는 선수들 위주여서 함께 온 가족과 친지들은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은데 이를 위해 특별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 1시간쯤 전부터 유명 가수와 음악가들이 지금 이 시각 현재 멋진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뛴 시민들,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주말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영종도 선셋 마라톤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로봇들이 뛰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21km 하프 마라톤을 뛰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완주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로봇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조종수.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대회를 이틀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휴머노이드입니다. 1초에 1.5m, 가장 멀게는 16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因为平时我们在测机器人的时候，我可能自己顶多跑个5公里，但是机器人的话，我们自己测是跑10几公里。 드디어 대회 개막일, 결승까지 오른 로봇 21대가 저마다의 목표를 안고 경기장에 집결합니다. 대회 개막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휴머노이드의 대회를 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발선에 선 로봇들, 시작 신호와 함께 최대 시속 12km를 자랑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 캥궁 울트라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 2분 간격으로 출발했는데 작은 로봇의 귀여운 질주에 마라토너들은 뛰다 말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단 건담의 모습으로 관심을 끈 로봇은 출발 10초 만에 넘어져 버렸고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한 휴머노이드도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거나 넘어지진 않았지만
보기에 위태로운 로봇도 있었습니다. 우승은 예상대로 2시간 40분에 21km를 완주한 탱궁 울트라의 차지였습니다. 小时之内，然后最后大概是2小时40分钟吧。对，这个我们还是基本上符合预期，和我们平常的一个测试，也基本上可以说差不多吧。对。 뛴다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의 로봇도 적지 않았지만 중국의 로봇 기술이 출발선을 넘어 달리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는 떨어졌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 수요자들의 부담이 큰데요. 실제 예대 금리 차는 지난해 8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 2월엔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주택 담보 자체는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심지어 매덕이 돼요. 그럼 0.1%라고 하면은 피부에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차례, 지난 2월 또 한 번 시중 금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금융 소비자가 느끼는 이자율은 높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하단은 지난 17일 기준 3.36%로 집계됐습니다. 금리를 내린 지난 2월의 고정금리 하단은 3.46% 수준이었는데 두 달간 주담대 하단이 고작 0.1%포인트 내리는 데 그친 겁니다. 예금 금리는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0.3%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이는 대출금리 인하폭의 3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8월부터 커지기 시작해 올해 2월 1.38%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2022년 8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금리 차가 커지다 보니 은행 이익은 늘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 8,85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가량 증가한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 폭이 계속 더 늘어난다는 것들은 여전히 가상금리에 따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은행들만 실적 잔치를 이어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K푸드와 K뷰티의 인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은 기존 푸드나 뷰티 상품 외에도 우리 고유의 생활과 문화가 담긴 제품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400여 개 기업에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푸드와 K뷰티에 우리 고유의 생활과 문화가 담긴 제품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산 생강음료를 만드는 영농법인은 미국, 캐나다 등과 1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일단은 저희 노출시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런 성과까지 있어서. 불판, 떡, 도자기 등 우리만의 조리 방식과 문화가 담긴 제품들이 해외 바이어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바이어분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아서 실질적인 계약을 거의 100% 이상 성취를 하였고요. 기존의 인기를 누렸던 라면과 떡볶이, 화장품 등도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The packaging, it's so interesting and graphically pleasing, and I just like the quality of everything.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바이어 미팅을 통해 우리 기업과 제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 넘는 판매 계약이 완료됐고 상담까지 합치면 4억 달러, 약 5,700억 원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2023년도 애나하임 대회보다도 한 20% 정도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넘어 우리의 생활과 문화까지 K 수출의 폭이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덜루스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네, 저희 MBN이 또 하나의 예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라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달리기 열풍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마라톤 예능 뛰어야 산다.
저희 뉴스 끝나고 바로 방송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저마다 간절한 사연을 가진 스타들이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MBN 새 예능 뛰어야 산다는 마라톤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연자들이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진정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전도사 션이 크루의 운영 단장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뛰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정을 했고요. 우리가 그냥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치유가 되고 그게 또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고. 농구와 야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50을 훌쩍 넘어 신체 변화를 느끼는 허재와 양준혁은 각기 다른 이유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좀 다운이 되고 하는 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 희망과 목표가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50대 중반 되니까 사실은 이제 뭐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뭘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체중도 좀 많이 불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건강도 찾고 새로운 어떤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었고. 그룹 라붐 출신의 유리는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첫째가 들어갔는데 이제 입학식 때 제가 엄마 42km 뛸 거야. 그거 뛸 수 있게 노력할 거야. 아이들이 좀 옆에 같이 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힘이 나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모든 분들은 배우 방은희와 변호사 양소영, 탈모 전문의 한상보, 셰프 정호영 등 16인의 초보 러너들의 각기 다른 사연과 간절함은 오늘 밤 첫 방송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충청권과 경북 동해안으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영남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10mm,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충남과 호남 서해안, 남해안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요. 또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4도, 대전과 춘천이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호남지방도 광주가 특히 27도 안팎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